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입니다. 박성 변호사와 함께 오늘도 사건 파헤치러 나왔는데요. 박 변호사님, 오늘 사건도 좀 기대되는데 네. 오늘은 한 초등학교와 경찰서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남녀의 부적절한 남녀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겁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애정행각, 신성한 교실에서 웬 애정행각, 자세한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교사끼리 불륜, 청와대 청원이 먼저 나왔습니다. 청원 내용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한다. 모 초등학교의 유부남 A 교사와 미혼녀 B 교사가 수업 시간과 현장 체험 학습 중에 수차례 애정행각을 했다.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한다라는 청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청원인은 두 교사의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전북교육청이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청원 내용이 상당수 사실이다라는 결론이 최근 나왔다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청원 내용이 사실이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A 교사와 B 교사가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함으로써 고학년 학생들이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이다라고 인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사적 메시지도 주고받고 특히 현장 체험 학습 중에 해당 기관 강사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와 둘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안전지도에 소홀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 사적 만남과 부적절한 행위 사실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사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발생한 비위 사실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감찰을 진행하는데 이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도교육청이 직접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 도교육청이 직접 나섰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정말로 중차대한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해당 교사 한 분, 남자 선생님 또 유부남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도교육청은 두 사람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기존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이 교사의 불륜을 이유로 중대한 징계를 내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인데 이 교사의 불륜 행위만으로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륜 행위 자체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인정됩니다. 그중에서도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더 큰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유는 파면 해임이냐 또는 정직 감봉에 그치냐를 가르는 그 기준으로서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즉 불륜 행위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을 초래했다면 파면 해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공무원 불륜을 이유로 한 징계 사유의 판례들입니다. 교사의 이른바 불륜 행위가 과연 중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느냐라는 어떤 판례도 있습니까? 최근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급심 판례에서 불륜행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징계가 가능하다는 판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륜행위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람이 기혼자라면 더 중한 징계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불륜행위로 인해서 특히 조직 내 구성원 간 불륜행위는 업무 공백을 초래하기 마련이고 실제로 업무 공백 초래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면 성실 의무 위반으로서 파면 해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알 거 다 아는데요. 두 번째 사건도 공교롭게 이와 비슷합니다. 경찰 간부 불륜 스캔들의 결말, 어떤 전말인지 함께 보시죠. 파출소와 순차 1차에서 버젓이 이달 초 경찰 간부 남성 C씨와 여성 D씨가 공무원 품위 손상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됩니다. 직위 해제 후 파면 조치까지 굉장히 강한 징계까지 이어졌습니다. 내용은 두 분이 같이 근무하면서 장기간 내연관계였다. 근무 시간 중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행각을 한 것이 적발됐다는 건데 독특하게도 내연관계에 있었던 남성이 내연관계 경찰 간부 여성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불륜관계가 들통이 났다라는 건데 박 변호사님 이거 어떤 사건이고
내용 관계에 있었던 남성이 이걸 고발했어요? 지난해 연말에 C씨가 태도를 변화합니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가진 D씨가 C씨의 집에 찾아가 오물을 추측하기에 이르는데 결국 참다 못한 C씨가 내부 고발을 하게 되고 감찰 조사 당연히 시작됐겠죠. D씨가 그 과정에서 그동안의 불륜 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그 장소도 온전히 진술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충격적입니다. 불륜 관계를 지속했던 장소가 경찰서 내부와 순찰차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 파면에 이르게 되는데 최근 수년간 경북경찰청 내에서 불륜을 이유로 정직, 감봉 등의 징계는 내려져 왔지만 파면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두 사람이 상당히 장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불륜 관계를 이유로 업무 공백이 초래됐다는 이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불륜 관계 장소가 경찰서 내부와 순찰차라면 각 장소와 물품이 적절하게 치안 업무에 사용되지 못하게 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아니 이 C씨 남성의 경우는 가정이 있었다. 유부남이었다. 그런데 관계에 대해서 C씨가 태도가 바뀌자 이 여성 D씨가 그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도를 바꾸자 D씨가 그 집을 찾아감으로써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도저히 참지 못한 C씨가 내부 고발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불륜 행각과 그 장소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만큼 강한 징계까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들의 일탈 사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페루 경찰의 좀 황당한 일탈 장면도 CCTV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취재했습니다. 17일 남미 페루 경찰관이 여성에게 벌금을 물리기 위해서 다가가고 한 번만 봐주세요 사정하던 여성이 갑자기 경찰관에게 가까이 다가서더니 이렇게 입맞춤을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경찰관 황당해서 얼굴을 돌려서 거부하고 피해요. 곧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이쪽 보고 누구 있나? 없네. 자, 그러더니 결국 여성에게 입맞춤을 하고서 범칙금을 면제해 줬다고 합니다. 이 해당 경찰 어떤 혐의를 받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박 변호사님 아니 두리번거리는 것도 다 나왔어요. CCTV가. 누군가 CCTV를 촬영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페루는 인구 3,300만을 넘는데 이 페루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구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페루가 야간 통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여성이 야간에 통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당연히 이를 발견한 경찰은 범칙금 부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칙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고 그 과정에서 여성과 입맞춤을 하게 된 것이죠. 일단 페루 당국은 이 경찰에게 정직 처분을 하고 정직이요? 정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였다면 파면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당하게 범칙금을 면제해 준 것 자체는 경징계에 그칠 사안이지만 그 과정에서 입맞춤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입맞춤도 뇌물로 평가됩니다. 즉 돈과 향만 뇌물이 아니라 일체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 뇌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맞춤을 받고 범칙금을 면제해줬다. 범칙금을 면제해줬다는 사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파면 처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파면이다. 거기다 하나 제가 좀 더 보태자면 이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칙금을 봐주면서 자기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방역 수칙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 20만 원까지. 그렇습니다.